만약 여러분들이 해외를 여행하시던 중에 갑자기 휴대폰이 고장나버린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휴대폰은 긴급 상황에 도움을 요청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추억도 남기며 지도를 볼 수도 있죠. 따라서 이런 휴대폰 없이 해외여행을 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고 휴대폰 하나 때문에 생각지도 않던 귀국을 결정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 외국인은 한국에 온 지 이틀 만에 어이없는 실수로 휴대폰을 고장냈고 휴대폰 없이는 도저히 나머지 일정을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아 귀국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마지막 희망을 걸어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여성의 사연입니다. 저는 독일인으로 한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절대로 잊지 못할 엄청난 일을 겪게 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지금이야 한국이 유럽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사실 저는 한국이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도 한국에 알게 모르게 내적 친밀감을 가지고 있던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저희 집 컴퓨터는 삼성 브랜드의 제품이었고 TV는 LG 제품이었거든요. 지금이야 이런 한국의 브랜드가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자랑하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적어도 독일에서는 그렇게 선호되는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따라서 저는 아버지께 독일에도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왜 굳이 이런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를 선호하시는 거냐고 물었죠. 그러자 엔지니어셨던 아버지는 삼성과 LG 전자제품은 몹시 뛰어나고 자신처럼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알게 모르게 한국의 전자제품을 선호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한국 제품들이 인지도가 부족해서 저렴하고 과소평가되어 있지만 세계는 곧 한국산 전자제품들의 진가를 알아볼 것이고 그때가 되면 비싸져서 사고 싶어도 못 살 거라고 덧붙이셨어요. 독일의 기술은 최고이며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의 제품들은 전부 조악하다며 비난만 하시던 아버지가 다른 나라의 제품을 그렇게나 칭찬하는 건 처음 봤기 때문에 제 한국에 대한 호감도와 친밀감은 꽤나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저는 우연히 삼성 휴대폰을 접하게 됐고 무엇보다 삼성 휴대폰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그때부터 쭉 삼성 휴대폰만 쓰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한국의 문화가 유럽 깊숙이 침투하기 시작했고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드라마의 광팬이 되어버려서 낭만을 찾아 한국으로 오게 됐죠. 도대체 한국 제품을 왜 쓰냐며 투덜댔던 제가 이제는 한국산 휴대폰을 가지고 한국으로 첫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다니 저는 이 상황이 뭔가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에 나온 촬영지나 식당 등 모든 것을 제 휴대폰 카메라 속에 담을 생각이었기에 뭔가 여행자로서의 설레는 감정에 더해 알 수 없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한국으로 입국했죠. 한국에서의 첫날은 너무 늦게 도착한 나머지 바로 호텔에서 휴식을 취했고 저는 둘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긴 여정을 떠나기 전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들러서 간식을 이것저것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의 한국 편의점은 일본보다 훨씬 발전해서 오히려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편의점 관광을 온다고 들었는데 확실히 한국의 편의점에는 여러 신기한 음식들이 많았고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유리병에 담긴 페리에 탄산수도 판매하고 있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보통의 경우 편의점에서는 플라스틱 병에 담긴 탄산수만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편의점에는 이런 희귀한 제품들도 판매하고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죠. 어쨌든 저는 기분 좋게 페리에 탄산수를 구매해서 마시고 유리병을 쓰레기통에 던졌죠. 아니, 정확히는 유리병에 쓰레기를 던진 줄 알았죠. 왜냐하면 정말 어이없게도 저는 유리병을 버린다는 게 그만 반대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던져버렸고 휴대폰은 쓰레기통 안으로 던져지며 퍽하는 불길한 소리를 냈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 쓰레기통을 확인해봤지만 제 삼성 휴대폰의 액정은 무참히 박살나 있었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몇 분간이나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답니다.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제가 그렇게나 기대했던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는 걸 의미했고 지도도 볼 수가 없어서 어딘가를 방문하지도 못할 뿐더러 여자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고 걱정하시는 부모님과의 연락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더 최악인 건 미리 예약해둔 호텔 예약 확인도 할 수 없어서 이건 사실상 여행 불가를 의미했습니다. 제 휴대폰은 사용한 지 3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휴대폰이 고장난 것은 그렇게 아깝지 않았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 때문에 정말 기대했던 한국에 오자마자 다시 독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하고 원통해서 눈물이 나왔어요. 한번 나오기 시작한 눈물은 걷잡을 수 없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편의점 직원이 다가와서 제가 처한 상황을 유심히 보더니 저를 달래주며 자신의 휴대폰으로 수리 매장에 연락을 해주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독일에서 휴대폰 액정 수리는 짧아야 2주, 길면 한 달이나 걸리는 작업이므로 제겐 휴대폰 수리가 의미가 없었죠. 외국에서 휴대폰도 없이 한 달간 있는 건 정말 말도 안 됐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 친절한 한국인 직원에게 저는 여행자이고 휴대폰이 수리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자신도 삼성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정도 손상은 서비스 센터에 가면 10분이면 고칠 수 있다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이건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절박했던 터라 그 길로 가장 가까운 수리센터에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예약은 제게 딱히 의미가 없었거든요. 한국인 직원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저를 위해 수리센터에 가는 법을 종이에 상세히 적어주는 친절을 베풀어줬고 돌이켜보면 정말 앞이 캄캄했던 상황이었지만 이 한국인의 친절에 너무 감사해서 애써 침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삼성 수리센터를 방문했고 예약은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10분 정도 대기 후 수리 상담을 받을 수 있었어요. 수리기사는 제 휴대폰 상태를 보자마자 보통 이런 오래된 모델의 경우 굳이 수리를 하지 않고 이왕 고장난 김에 새로운 휴대폰으로 교체하는 고객님들도 많답니다. 휴대폰 수리 비용과 새 휴대폰 구매 비용을 잘 따져보고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 바래요. 라며 친절한 조언을 해주었고 저는 조언은 감사하지만 저는 그저 여행객일 뿐입니다. 휴대폰 개통까지는 빨라봐야 몇 주가 소요될 테니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수리기사는 한국에서는 외국인도 여권만 보여준다면 30분 만에 휴대폰을 새로 개통할 수 있다는 다소 믿기 힘든 말을 했고 내키지 않는다면 액정을 수리하는데도 30분이면 충분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그가 30일을 30분으로 잘못 말한 건가 싶었거든요. 아무리 한국이 빠르다고 해도 유럽에서 가장 부지런한 국가인 독일에서 한 달이나 소요되는 작업을 30분 만에 처리하며 사설 수리센터도 아닌 삼성 정식 수리센터에서 수리 비용도 독일의 반값만 받다니 저는 놀랍다 못해 황당한 감정까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휴대폰 개통을 30분 만에 할 수 있다는 점도 제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독일에서는 내국인도 최소 3일, 길면 일주일은 기다려야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빠른 시스템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던 것이죠. 따라서 저는 제가 올바르게 설명을 들은 건가 싶어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리기사는 영어로 된 매뉴얼을 보여주며 능숙한 영어로 제게 친절한 설명을 해주었고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 수리도구와 부품들을 보여주며 이건 어렵지 않은 작업이므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해줬죠. 한국에는 도대체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길래 이런 현실적이지 않은 속도가 가능한 건지 일전에 아버지가 한국의 기술은 최고고 곧 전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게 될 거라고 말했던 장면이 떠오르면서 저는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나 보수적이고 독일 제품만이 최고라고 여기는 독일인들이 이제는 내구성과 완성도가 몹시 뛰어난 한국 제품을 이용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훌륭한 제품들을 계속해서 개발해내고 있는 걸로도 모자라 엄청나게 선진적인 수리체계까지 갖췄죠. 이건 기술을 개발하는 데만 힘을 쏟지 소비자의 편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 독일과 유럽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 저는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1시간 만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고 완전히 새것이 되어 돌아온 휴대폰과 함께 다시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 여행을 하는 내내 어떤 한국인은 버스에서 졸고 있는 저를 깨우며 이곳은 외국인들이 주로 찾는 정류장인데 혹시 이곳에서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봐 주기도 하고 식당에서는 주인 아주머니께서 몸짓을 하며 매운 음식이라고 사전에 알려주는 등 저에 대한 한국인들의 배려는 계속되었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따뜻한 마음을 받다 보니 저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기술과 서비스 강국이 된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려고 하는 한국인들의 착한 마음씨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도
여행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한국의 시스템과 한국인들의 도움의 손길은 정말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고,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에서 휴대폰 개통을 진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외국인의 말처럼 한국에서는 어떤 전자제품이더라도 엄청난 속도와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는 느리고 비싼 수리 시스템 때문에 자가키트를 이용한 자가수리 문화가 발달한 외국과는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한국 수리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공식 수리센터가 어디에든 있다는 거야. 미국에서는 차를 타고 엄청나게 나가야 했다면 한국에서는 10분만 걸으면 수리를 받을 수 있지. 맞아. 그리고 한국에서는 사설 수리업체의 기술력도 상당히 상향평준화되어 있는 것 같아. 한국의 수준 높은 수리 시스템을 보면 한국인들은 휴대폰을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능은 하겠지만 한국인들은 워낙 쉽게 질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굳이 교체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도 쉽게 전자기기를 교체하는 것 같아.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